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살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소문난 여우와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영리한 생쥐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숲속에 먹을거리가 부족해지자 동물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찾아야 했습니다. 생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릴 만한 크기의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보석은 마을의 시장에서 큰 가치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는 길은 위험했고 혼자 가기엔 생쥐는 너무 작았습니다. 생쥐는 고민 끝에 여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우야, 내가 나를 마을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내가 이 보석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다. 여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좋은 제안이군.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나자꾸나. 그리하여 두 동물은 함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은 험난했고 곳곳에 함정과 맹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두 친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커다란 늪을 마주쳤습니다. 늪 앞에서 여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어떻게든 건널 수 있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여우는 큰 나무 가지를 찾아내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쥐는 지혜롭게도 그것을 도와 신중히 나무 껍질과 잎을 엮었습니다. 마침내 둘은 매우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고 늪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생쥐와 여우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자 생쥐가 보석을 팔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양의 금화를 받게 되었고 약속대로 그 절반을 여우와 나누었습니다. 여우는 기뻤고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우리가 함께해야 무슨 일이든 해낼 힘이 있다는 걸 말이야.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종종 서로를 도우며 힘든 여정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프랑스의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둘의 우정과 지혜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운을 남기는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인간 사회에도 교훈을 전하며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비아르드에는 마법과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클로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클로딘의 가족이 모여 사는 집에서 한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벽 한 구석에 장미 빛깔의 끈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신기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끈은 클로딘의 마을 옆숲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클로딘은 이 끈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져보았고 순간적으로 끈이 자신의 손끝을 통해 마법처럼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클로딘은 부모님께 숲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 전설은 숲속 깊은 곳에 마법의 대지가 숨겨져 있으며 그곳에서는 특별한 끈들이 다양한 마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끈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야기에 흥미가 생긴 클로딘은 이끄는 끈을 따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래 집을 나서 숲으로 들어간 클로딘은 처음엔 길을 잃는 듯했으나 그녀의 손에 감긴 장밋빛 끈이 빛나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숲속을 헤쳐나가면서 클로딘은 다양한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노래하는 새와 춤추는 나비 그리고 말하는 여우까지 그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클로딘에게 대책과 조언을 주며 그녀의 모험을 응원했습니다. 마침내 클로딘은 숲의 깊은 신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놀라운 마법의 대지였고 수많은 빛과 색채가 춤을 추며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대지 중앙에는 여러 색깔의 끈들이 얽힌 큰 나무가 서 있었고 이 나무 안에는 숲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신비한 정령이 나타나 클로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령은 클로딘에게 이 숲의 전설을 모든 세대에게 전해주는 수호자의 운명을 주며 장밋빛 끈은 그를 이어준 매개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로딘은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며 마음속 깊이 그 중요성을 새겼습니다. 그 후로 클로딘은 매일같이 마을과 숲을 보호하며 살아갔고 전설을 이어받은 수호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험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프랑스 전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의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매년 봄에 황금꽃을 피웠고 이 꽃의 꼴을 맛본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거대한 숲의 중심에 자라서 길을 잃기 쉬운 미로와 같은 숲을 지나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법의 나무가 있는 곳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마을의 원로들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용감한 모험가들을 모집하기로 했다. 모험을 떠날 인물로는 3명의 특별한 용사가 선택되었다. 아르수르라는 이름의 검게, 지혜로운 마법사 마리엘, 그리고 용감한 공수장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각각 자신만의 이유로 모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르수르는 자신의 검술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마리엘은 새로운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장은 아픈 여동생에게 마법의 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세 용사는 출발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아르수르가 정면에서 위험을 막고 마리엘은 지혜로서 길을 안내하며 장은 멀리서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가기 전 마을의 현자로부터 마법의 나침반을 선물로 받았다. 이 나침반은 항상 마법의 나무를 향하게 해주었다. 여정을 떠난 그날부터 이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숲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독특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시간 감각조차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르수르는 자신의 검으로 위험한 생물들을 물리쳤고 마리엘은 마법으로 길을 밝히며 나아갔다. 장은 높은 나무에 올라 주변을 살피면서 적의 동태를 파악했다. 드디어 그들은 마법의 나무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을을 위협하던 원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거대한 뱀과 같은 형상을 한 마법의 수호자였다. 이 수호자는 마법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르수르는 곧바로 수호자를 향해 돌진했지만 그에 걸맞는 강력한 힘을 가진 수호자는 아르수르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마리엘은 침착하게 수호자의 약점을 찾으면서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주문을 시도했다. 장은 멀리서 수호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화살을 조준했다. 세 용사는 서로의 능력을 결합하여 수호자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힘을 모았다. 마침내 마리엘의 마법이 수호자에게 닿자 그의 눈이 밝아지며 사라진 의식을 되찾았다. 수호자는 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법의 나무에서 가장 귀한 꽃을 선물로 주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세 용사는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법의 꽃을 가지고 와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고 마법의 나무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며 숲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넓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우며 숲의 깊은 곳에는 마법사 루노르가 산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루노르가 현명하고 숲을 보호하며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녀 클레망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으며 마법의 숲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숲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망스는 결정을 내리고 숲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숲에 들어선 클레망스는 멋진 자연의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토끼와 다람쥐가 뛰노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던 클레망스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놀란 클레망스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어린 소녀여. 클레망스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신비로운 모습의 마법사 루노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루노르는 긴 회색 수염과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어요. 클레망스가 말했습니다. 루노르는 따뜻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루노르는 클레망스를 위해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작은 빛의 구슬들이 공중에 떠오르더니 클레망스가 길을 되돌아갈 수 있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루노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빛나는 길을 따라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을 나서기 직전 클레망스는 다시 한번 루노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젠가 또 이 숲에 와도 될까요? 루노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늘 안전을 우선하렴. 숲은 항상 그대를 환영할 것이다. 클레망스는 마을로 돌아와 마법의 숲과 루노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클레망스의 빛나는 눈과 진지한 목소리에 결국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법사 루노르의 선행을 칭찬하며 숲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클레망스는 자라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모험과 루노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숲과 루노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프랑스에 한편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는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미였고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웃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별들이 그녀의 눈을 통해 춤추고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루미가 마을을 떠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마을의 저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을에는 오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열매가 쪼그라들고 가축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모두가 좌절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루미는 조용히 마을의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늘을 향해 손을 쭉 뻗고는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의 친구들이여, 이 마을은 물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자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와 그녀를 감싸더니 구름이 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곧이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찬 함성을 지르며 이 기적 같은 날씨를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루미가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마을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루미는 여전히 특별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특별함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빛나듯 웃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루미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루미와 별빛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루미에 대한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동화로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스럽고도 아름다운 소녀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